안녕하십니까, 이성수의 증시 토크입니다. 자, 삼성전자가 정말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정말 강한 흐름을 만들었죠. 그 결과 코스피 종합주가지수가 2500대 중반까지 성큼 앞으로 튀어갔습니다. 와, 정말 강한 시장이 아닐 수 없겠는데요. 자, 삼성전자의 이런 강한 흐름, 그리고 코스피 종합주가지수가 단숨에 2500포인트대 중반까지 들어간 것은요, 엄청난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 의미 중에 하나는 지난주에 제가 월요일 증시 토크에서 이야기를 드렸을 것입니다. 주가지수 2400에서 2600대에 이 중요한 영역을 넘어서야지 우리나라 증시가 새로운 신기원을 만들 것이다 라고 이야기 드렸는데, 주가지수 2500대 중반까지 왔으면 2600까지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요, 조금 아쉬운 것 중에 하나는 11월 장세를 보게 되면은 삼성전자나 몇몇 대형주들이 주도하는 장세이다 보니 지수는 엄청나게 10몇 %씩 상승했는데, 개별 종목 단위에서 좀 아쉬운 흐름이 나타나다 보니 와, 이거 좀 소외감 많이 느낀다, 그렇게 느끼시는 개인 투자자분들도 많습니다. 자, 오늘 증시 토크에서는 이 점에 대해서 깊이 이야기 드릴 텐데요. 오늘 썸네일 뒤에, 그림 뒤에 보시면은 뭔가 큰 길이 있지 않습니까? 저기에 답이 있습니다. 자, 저 뒤에 큰 길, 사진 희미하게 보이지만 보시면서 본론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말 강한 시장이죠. 주식시장, 어떻게 보면은 정말, 자, 이 영역을 우리가 넘어갈 수 있을까, 많이 염려했습니다. 자, 지난주 증시 토크에서 이야기를 드릴 때, 자, 주가지수 2400에서 2600대는 마치 소행성대 같다. 이거 운석들이 바글바글한 소행성대와 같다. 왜냐? 2018년에 고점대이기 때문에 그 영역에서 물려있는 원기 매물 그리고 바닥에서부터 해서 올라오 수익이 많이 나서 매도하려고 하는 그런 매물들이 복합적으로 엮여서 2400에서 2600포인트 요 기간에 좀 부담이 클 것이다 라고 언급을 드렸습니다. 특히 2600포인트 같은 경우에는요, 2018년 1월 29일에 장중에 살짝 넘었던 지수예요. 그리고 그 이후부터 해서 지금 3년이 지났습니다. 거의 3년 가까이 되죠. 뭐 정확하게는 만 2년 10개월인데 거의 만 3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2400에서 2600포인트 때는 거쳐가기 어려운 소행성대와 같다라는 표현을 제가 드렸는데, 오늘 종합주가지수가 삼성전자 폭등하면서 2540포인트 때까지 들어갔습니다. 장중에는 2550포인트대까지 들어가기도 했죠. 자, 앞서 언급드린 대로 2400에서 2600포인트 때는 이렇게 원기 매물 뒤늦게 뜨니까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저렇게 있다 보니까 저거 거쳐갔네, 좀 힘들겠는걸 싶었던 것이 삼성전자가 쭉 앞서가니까 껑충 뛰어서 넘어갔습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삼성전자의 정말 초강세 흐름을 보게 되면요,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종합주가지수 2600포인트를 넘어가고 나면은 2600포인트가 지금 제가 화면상에 지금 화살표로 그리고 있죠? 요 영역입니다. 자, 요 부분을 넘어가게 되면요, 자, 오늘 삼성전자가 보여줬던 모습이 종합주가지수에도 그대로 나타나게 될 겁니다. 자, 삼성전자 같은 경우 지난주 금요일에 사상 최고치 고점대 넘어갔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사상 최고치 넘어간 이후에 가볍게, 뭐 이거 개별 잡주인 줄 알았습니다. 장중에 5% 넘어가는 그러한 정말 초강세가 나타났지 않습니까? 이게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냐면, 이게 이제 사상 최고가 영역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미 제가 앞서 이야기 드렸던 악성 매물, 원기 매물은 이미 다 소화되고 없습니다. 새로운 영역대로 미지의 영역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서부터는요, 거칠 게 없습니다. 마치 옛날에 몽고 기병이
저 푸른 벌판을 말 타고 막 뛰어가듯이 거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종합주가 지수가 2600을 뛰어넘는 어느 날이 되면, 그게 언제가 될지 모릅니다. 올해 빨리 될 수도 있고 뭐 내년에 될 수도 있는데, 그 순간이 되게 되면은 저 생각보다 빠른 주가 상승 흐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앞서서도 언급을 드렸지만 조금 아쉬운 부분 중에 하나가, 11월 장세 속에 코스피 지수나 몇몇 대형주들은 정말 화려한 시세를 분출하고 있는데, 일반적인 종목들은 좀 아쉬운 부분이 있죠. 오늘 같은 경우에도 단적으로, 자, 대형주나 종합주가지수, 정말 뭐 한 2% 가까운 큰 폭의 상승이 있었습니다만, 중형주와 소형주,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 1% 내외에 조금 아쉬운 그러한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자,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느냐? 여기에 가장 큰 이유는 외국인 투자자의 컴백에 있습니다. 11월 들어서 외국인 투자자가 4조 5천억 코스피 시장에서 순매수했는데요. 자, 이 기간 중에 개인이 5조 원 가까이 순매도했죠. 자, 외국인이 컴백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증시 토크에서 여러 번 이야기 드렸습니다만, 외국인은 패시브 전략과 자산 배분 전략으로 운영되는 일종의 기계다, 그렇게 이해하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최근에 이머징 마켓으로 외국인 투자자 자금이 증가하는 조짐이 나타났는데, 그 이후부터 해서 외국인 투자자 한국 시장에서 강한 매수세가 나타났습니다. 결국 이 자금들은 패시브 인덱스 기준으로 해가지고 자금을 집행할 것이고, 그렇다는 이야기는 시가총액 최상위 종목군들의 자금이 집행될 가능성이 컸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 지금 외국인들이 시장을 주도하다 보니 대형주 중심의 장세가 지금 11월 달에 나타났고, 상대적으로 다른 종목들은 좀 아쉬운 그런 흐름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본다면은 개인 투자자가 좋아하는 매수세가 들어오게 되면 여타 종목들이 상대적으로 강하고 대형주들의 상대적인 부진 있고, 반대로 외국인 주도의 장세에서는 대형주 중심의 장세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이 점에서 우리가 살짝 엿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 앞으로 계속 이렇게 될 것인가, 좀 어떻게 보면 아쉽고 답답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두 가지 상황 또는 두 가지 말이 떠올랐어요. 하나는 대도무문이라는 말, 그리고 또 하나는 명량대첩이 떠올랐습니다. 왜 이런 말이 떠올랐냐면은, 자, 첫 번째로는 지금 주가지수 2400에서 2600, 2400에서 2600 갈 때 우리 투자자분들 뒤로 도망갔어요. 일단 시장 두려우니까 한 걸음 뒤에 있겠다, 뒤로 갔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삼성전자가 퍽퍽 치고 나가면서 순식간에 2600포인트 눈앞까지 달려갔습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분위기는 주가지수 2600 넘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죠. 일종의 승리의 기운을 잡은 듯한 그러한 기세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명량대첩 때 어땠습니까? 이순신 장군 정말 혼자서 그냥 딱 서 있지 않았습니까? 다른 장군들 배는 다 뒤로 도망가 있고, 자, 홀로 명량에서 왜군을 대하다가 물살이 바뀌고 승기가 잡히고 나니 다른 판옥선들이 그제서야 모여왔잖아요. 그런 분위기처럼 시장이 삼성전자가 먼저 주도해서 앞으로 쭉쭉 나가게 되면은 주가지수가 자연스럽게 펑펑 앞으로 갑니다. 주가지수가 펑펑 앞으로 가게 되면 투자자들은 대부분 지수를 봐요. 개별 종목의 본인의 투자 종목의 어떤 수익률보다 지수를 보면서 시장을 느낍니다. 자, 결국 지수가 팡팡해서 어느 순간 2600 넘었네 그러면, 자, 명량대첩 때 이순신 장군 홀로 두고 뒤로 빠져있던 판옥선들이 다시 모이는 것처럼, 그때부터는 다시 도망갔던 투자자들이 급하게 증시에 참여하고 있을 것입니다.
예, 지금 오늘 정도 되면요, 아마 마음속으로, 내가 대주주 양도세 때문에 일단 팔고 봤는데, 아이고, 연말에 뭐, 이거 미국 대선 해가지고, 뭐, 미국 내란이 일어난다고 해서 내가 팔았는데, 뭐, 등등등, 뭐, 여러 가지 불안한 이유로 해서 팔았던 투자자들이, 예, 딱 봤던데, 야, 이거 사상 최고치 곧 경신하겠는걸? 이러면 사람이 애가 타면서야 다시 증시로 뛰어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삼성전자가 길을 뚫고 지수를 뚫고 큰 길을 넓혀놓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다른 여타 종목들이 따라서 간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향후에 이런 상황들이 나타나게 될 거예요. 종합주가 지수가요, 만약에 2600 넘은 후에 하루에 1포인트씩만 상승해도요, 뭐 1포인트 해봐야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자, 이게 가정의 상황입니다. 자, 그때부터는 매일 사상 최고치입니다. 매일. 자, 오늘 사상 최고치의 종합주가 지수가 만들어졌습니다. 사람들 난리 납니다. 그런데 이게 2018년 초에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을 때는, 요때는 이제 계속 개인 투자자 자금이 시장에서 빠져나가다 보니까 이것을 받쳐줄 만한 힘이 없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은 동학개미 운동 속에서 엄청난 유동성이 일단 시장에 들어왔어요. 좀 뒤로 빠져 있는 개인 투자자분들도 많이 있지만, 지금 유동성이 마치 장마철의 한강물처럼 넘실넘실합니다. 그래서 그 돈들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면은, 자, 삼성전자가 지수를 뚫어주면서 확 길을 넓혀놨잖아요. 큰 길을 뚫어놨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모든 종목이 따라서 갈 수 있는 큰 길이 생기게 됩니다. 큰 길. 대도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큰 길은 문이 없다고. 이건 뭐 홍콩 영화 옛날에 많이 나왔단 말이죠.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면 시장은 전 종목이 고르게 상승하는 그런 날이 찾아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11월 장에서 삼성전자만 가고 지수만 가서는 조금 아쉬워요 하시는 분들 계시면요, 조금만 기다리시면 고른 상승장이 나타나게 될 겁니다. 대신에 이제부터는 좀 뭐랄까, 좀 문제가 있거나 너무 버블인 종목이나 뭐 이런 종목보다는 합리적인 투자를 하신다면, 그리고 포트폴리오를 꾸리실 필요가 있겠죠. 자연스럽게 여러분들 그 길을, 삼성전자와 지수가 뚫은 그 길을 따라서 성공 투자의 길로 가시게 될 것입니다. 자, 항상 우리 애청자님의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감사드립니다. 자, 항상 강조드립니다만 여러분들 지금 시장 분위기 좋습니다. 한편으로는 인버스 ETF나 곧버스에 몰빵하시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아진 것 같아요. 11월에 개인 투자자 순매수 상위 1위가 곧버스입니다. 자, 좀 지난 봄에 여러분들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곧버스 투자, 인버스 투자 좀 자제하시라, 그거를 좀 제가 세게 표현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인버스나 곧버스를 해치 차원에서 하신 분도 있지만, 그거 투자하는 건 좋은데 나라가 망하길 바라는 듯하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은근히 많더라고요. 네이버에 뭐 종목 토론 게시판 가서 보면 좀 가슴이 아픕니다. 그런데 지금 시장 2600 뚫리고 나면 좀 생각 외로 많은 상황들이 벌어지게 될 겁니다. 자, 우리 애청자님들 성공 투자에게 꼭 걸어가시길 바라면서요. 머리 위에 배너 잊지 말아 주십시오. 빚내서 투자하지 마시고 자산 배분 전략 분산 투자하십시오. 아무리 강세장이 뭐 2600, 3000 그 이상 간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원칙을 지키지 않으시면 그 길을 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번 주 흥분되네요. 자, 내일 증시 토크에서 힘차게 또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